안녕하세요. 윤땅입니다. 오늘은 윤땅의 리딩북 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한동안 뜸했었죠. 다른 영상도 작업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게 제가 영상을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영상을 늦게 올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 꾸준히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윤땅의 리딩북 6번째 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할게요. 고독을 즐길 것. 대한민국 여성 한 명이 한 명의 아이도 채 낳지 않는다는 뉴스가 나왔다. 몇십 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의 절반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최근 발표되었다. 그만큼 사는 게 힘들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다. 사는 게 힘드니까 아이를 낳는 걸 주저하게 되고 인구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내가 어렸을 적만 해도 각 집에 최소 3명의 이상의 자녀를 두었던 것 같다. 많은 집은 아이들이 7, 8명에 이르렀다. 그런 대가족 하에서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낄 새도 없이 삶을 이어갔다. 하지만 지금은 고작해야 한두 명이다. 아예 아이가 없는 집도 있다. 이렇게 단출하게 살다 보니 고독은 더욱 자주, 더욱 깊이 사람들을 찾아온다. 복닥거릴 식구도 없고 친구라고는 텔레비전과 인터넷이 전부인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들여다봐도 절대 고독을 떨쳐낼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속 세상에는 인간을 진정으로 위로해줄 따뜻한 정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어떤 화려한 환경이나 최신 물질 문명 속에서도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인간의 고독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나 마찬가지다. 추석이 다가오기 며칠 전 난 이 글을 쓴다. 추석을 며칠 앞두고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연예계는 물론 국민들이 슬퍼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아이돌 멤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숨진 멤버는 항상 명랑하고 긍정적인 사람이었다. 그녀는 생전의 인터뷰에서 가족들과의 소소한 일상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했다. 나는 이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맞다. 우리는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너무 쉽게 관가하고 살아왔다. 긍정적인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날마다 속썩이는 남편과 자식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또한 자신에게 숙명처럼 찾아오는 고독 역시도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감정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진정한 긍정적 인간이 되기 어렵다. 고독을 배척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 고독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온 생의 선물이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인간의 육체를 지니지 않는 무생물체였다면 왜 외로움에 서글퍼지겠는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고독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긍정적인 사람은 고독할 때 고독할 줄 안다. 몸서리치는 게 사는 게 외롭다고 해도 그것이 인생의 전부 파탄으로 몰고 갈 급박한 것이 아니라는 걸 매우 잘 안다. 그래서 고독 때문에 자신을 괴롭게 만들지는 않는다. 긍정적인 사람은 고독할 때 고독을 즐길 줄 안다. 고독이라는 감정이 자신을 찾아오면 매우 우아하게 그것을 맞이해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 그 시간 동안은 그 어떤 판단도 결정도 유보한다.
고독 그 자체와 순수한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래야만 고독이 주는 폐해가 아닌 이로움을 체험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만 따돌린다고 생각하는 외로운 남자가 있었다. 그 사람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 그래서 매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면서 무의미하게 삶을 허비했다. 그는 미치도록 외로웠지만 고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몰랐다. 그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다. 너도 이제 무엇인가를 해야 하지 않겠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니? 그런 그에게 부모님은 참다 못해 드디어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그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 뿐이었다.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않아. 난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놈이야. 이 사람은 지금 고독을 즐기는 중인가? 그대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그대는 물론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맞다. 위의 남자는 고독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고독에 파묻혀서 자신의 인생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는 중이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자신이 할 일을 하면서 고독과 더불어 공존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고독하되 고독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황폐화시키지 않는 지혜를 지닌 사람이다. 기억하자. 고독은 독을 품은 아름다운 꽃과 같다. 그것은 고혹적인 아름다움을 지녔으나 자칫하다가는 그것의 목숨을 뺏길 수도 있다.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 역시도 고독의 독에 희생된 사람들이다. 일상이 행복한 사람은 고독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날마다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이 세계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언제 깨달을 수 있는가? 그것은 전쟁이 난 나라를 보면 알 수 있다. 평화롭던 시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일상. 밥을 먹고 드라마를 보고 공부를 하고 학교를 가고 일터에 나가고 퇴근하고 가족들과 잡담하던 그 모든 것들이 전쟁이 난 후에는 불가능한 것이 되어버린 까닭이다. 심지어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행복한 순간이었음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 전쟁터에서는 물 한 모금도 귀한 법이다. 지금 한번 상상해보라. 그대가 사는 지역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대는 오늘 저녁 사랑하는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교통수단이 끊기고 전기가 끊기고 폭격이 시작되어서 어쩌면 영원히 그들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네 일상은 가끔 불행한 듯 보여도 그것은 두뇌의 오산이었던 것이다. 자신의 삶 자체가 행복한 것이었음을 어떤 참혹한 순간에 이르러서야 알면 너무 늦을 것이다. 아무리 불행한 일상이더라도 행복하고 소중한 하루하루임을 명심해야 한다. 남들이 나만 따돌리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생각의 농락에 불과하다. 고독까지도 즐기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긍정적인 사람은 고독해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기꺼이 인생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인생에 융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리딩북 6번째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서 제일 제가 공감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페이지에서 여기 문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만 따돌린다고 생각하는 외로운 남자가 있었다. 이 문구부터 저는 제가 좀 많이 공감이 됐는데요. 제가 제주도에 내려온 지 이제 1년이 돼 가는데
제주도에 와서 연고지 없이 와서 뭐 친구, 가족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짐만 싸들고 제주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 인생을 개척하면서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한때는 가끔 정말 외로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저 역시 인생을 살면서 제주도 오기 전까진 외로움이라는 걸 느껴본 적은 솔직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주도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가끔씩 정말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외로움에 휩싸여서 감정적으로 사람이 그 감정에 휩싸여서 구렁텅이로 빠지면 정말 끝도 없이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뭐 슬픈 생각이나 아니면 뭐 외로움을 느낄 때, 우울할 때,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럴 때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리고 그 행동을 함으로써 제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뭐 다른 생각이, 잡생각들이 없어지는 행동을 저는 꼭 합니다. 뭐 사람마다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선호하는 게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운동으로 뭐 스트레스, 잡생각 이런 거를 좀 많이 떨쳐내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외로움을 극복하기도 했고요. 현재는 뭐 전혀 외로운 감정은 없습니다. 뭐 당연히 살면서 앞으로 더 그런 감정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또다시 외로움이 저에게 찾아온다 해도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저만의 색깔로 그 외로움을 꼭 이겨낼 겁니다. 여러분들도 외로움을 느낄 때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서 그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꼭 그것을 이겨내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